네, 이제부터는 오후장 매매 본격적으로 같이 준비해 보시죠. 오늘 터닝포인트는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후장 핵심 변수들, 현재 오전장에 보여준 시장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오후장에 어떤 전략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지 그 포인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하창환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허반석 MTNW 어드바이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탄력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두 분의 해석 궁금합니다. 먼저 5가지 터닝포인트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매크로 이야기부터 출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리스크 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PI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 화요일까지 굉장했었는데 다 딛고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확인하고 글로벌장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 그럼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인가? 하창환 본부장님, 2,800도 뚫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뚫어주려면은 이제 수급적인 기조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이거래일 연달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평균치로 2%씩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우리가 PPI나 CPI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8천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던 게 금일 이제 장 시작하기 전까지 9천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확실히 이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게다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15% 정도 급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외의 산업군들도 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일부 쪽은 조금은 조정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주만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수에서 이런 롱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네. 이제 반도체 외의 산업군들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롱 포지션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삼성전자가 일부 조금 상승폭을 줄여 나가면서 지수의 하락폭들이 조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선물의 매수 기조가 좀 많이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선물이 거의 5천억 이상까지 매수가 들어오다가 현재 시점에서 2,685억 선까지 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현물과 기관의 현물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지수의 탄력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선물의 베이시스 차도 뭐 일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흐름들도 있었고요. 왜냐면 아침에는 1.89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5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탄력도가 조금 더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타 수급들이 좋아지더라도 강세 흐름들을 보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 후반까지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준점은 오늘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른 좀 기술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들의 이슈가 또 6월 10일까지 이슈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들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좀 크게 빠진 것들, 또 이제 기타 우리 아시아 증시들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 전반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 거래일 동안 이제 나스닥, 뭐 S&P 다우가 2%씩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정도로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좀 아쉽네요. 선물 시장에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현물 시장,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의 대장주가 계속해서 힘을 내주는지 두 가지 여부 조금은 아쉽지만 지켜봐야 될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고, 다만 반도체 외의 다른 수급까지도 섹터들이 같이 훈풍을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그래도 유지될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다. 허반석 위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직고점을 돌파한 부분 저항인지 아니면 고점 확인했다? 더 갈 수는 있으나 네. 짧게 본다면 CPI 발표 이전에 우리가 했던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월 CPI, 그다음에 요번에 발표된 4월 발표된 3월 CPI, 5월 발표된 4월 CPI에 대해서 4월에는 제가 경계감으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경계감의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연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소 높을 것이다. 그래서 CPI 끈적끈적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경계감이고 4월에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의 캐치프레이즈는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볼 거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 외국인들의 수급 그중에서도 선물 누적 과매수에 대한 경계감을 안내를 드렸고요. 5월을 시작하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말자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깊은 고민만 하다가 매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2750, 오늘은 2770까지도 터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5월을 시작하면서는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5월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1월 시장의 조정 이후에 2, 3월 반등을 했고요. 4월 시장의 조정 이후 5, 6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6월 반등까지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간이 이제 마치느냐 아니면 연장하느냐에 따라서 6월 반등은 그때 가면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5월 시장은 제가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말자. 고민하다 보니까 2750, 2770까지 왔고요. 전고점에 대한 도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CPI 발표 이후에 매수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매수를 혹시나 하셨더라면 반대로 매매하고 계신 거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대가 높아지는 구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왔고요.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ADR이 117을 상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다소 과매수,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10선 아래의 움직임, 107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더라.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의 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의 주가 지수는 전고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남은 5월 동안에 지난 3월 26일 기록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는 시도해 볼만 하겠다. 이상 추가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열립니다.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과 대응 전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방에서도 다뤄주시겠지만 궁금한 내용들 오늘도 더 여쭤볼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그럼 허 의원님 그 시장의 분위기에 있어서 코스닥 쪽으로의 물줄기 낙수요가 이어질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봤을 때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2위에 자리하고 있죠. 이제 엔비디아 다음 주 5월 22일 실적 전까지 그대로 고하나 아까 AI 스토리는 6월 10일 애플 14개발자 회의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하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나 길게 봤을 때나 반도체를 지지하는 이슈들은 많은 것 같은데 게다가 매크로도 안정적이잖아요. 다시 주도권 잡고 달리는 반도체.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장을 견인하는 쪽은 이쪽이다. 다시 포커스 맞춰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당연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우상향 기조에 있는 상황이고 AI에 대한 수요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예상치가 부합 또는 둔화의 과정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주목되고 있고 그곳에서 분수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차익 매물을 만든 분기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분기 매출액에 대한 컨센이 245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일각에서는 2월, 4월에 분기 매출이 260억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긍정적인 전망이기에 조금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겠지만 22일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22일까지는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더라.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에 이 기대치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쉬어가느냐 아니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22일까지 이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종목들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죠. 원익그룹주, 원익IPS, 원익QNC, 아비코전자, ISC, 반도체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져가신다면 차라리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오늘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HBM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유리기판, 그러니까 미세와 공정에서 더 좁혀갈 수 있는 쪽이 더 좋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덜 갔던 정통 밸류체인 단 안에서 원익그룹주를 포함해서 유진테크도 좋네요. 이쪽 분위기 계속 덜 갔으니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5월 22일까지는 괜찮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유독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쪽 이수페타시스 여쭤보고 싶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강세 움직임에 가장 화답을 하면서 거의 19만 원 돌파, 20만 닉스 돌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장중에 5만 원 뚫을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뚫었어요, 본부장님. 일각에서는 10만 원까지 간다. 오늘도 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던데 이 종목을 4월 초에 주셨죠? 네. 우리 하 본부장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미 목표가 도달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전략, 앞으로 전망이 제일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전 직전 고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고,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금일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P와 Q는 증가하는데 이제 C 부분이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멘트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용들이 좋아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기타 HBM 좀 대장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이 수페타시스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후반전으로 뛰어드는 종목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가 않고요. 게다가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좀 나올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리뷰 관련된 내용이 리포트에 있지만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들을 바라보시고 해당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일선과 2개월 상당히 좀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한 2, 3거래일 정도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금일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 기조들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속성이 좀 굉장히 강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거고, 뭐 다음 거래일이나 다다음 거래일 정도 네. 부분에서의 좀 큰 차익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 거래 5일 이평선 좁히는 이 과정에서의 좀 수급 이탈이 나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들 좀 더 열어보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좀만 더 디테일하게 여쭤봐도 돼요? 이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작년에 400%의 연간 수익을 보여줬단 말이죠. 한미반도체는 올해 들어서 추가로 한 135%가량 고점 기준으로 올랐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기준이네요. 70%가량 올라가면서 아직은 그럼 키 맞추기 남아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미반도체만큼의 탄력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같은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그런 위치는 다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에서 완전 그냥 맨 앞에서 이제 1번으로 손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선두에는 있지만 한 몇 번 정도? 한 뭐 3번 정도 생각하거든요. 3번? 네, 그래도 뭐 네. 앞에선 보이니까 그래도 직격을 받는 쪽이긴 하지만, 이제 한미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장주가 아닌 거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아예 선두 라인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한 100명 정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선두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랑 뭐 똑같이 올라가는 뷰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전히 기업적인 이런 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멀티플을 똑같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탄력을 이어갈 가능성 높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볼 부분, AI 스토리 속에 달리고 달리는 전력 사이클 관련 종목들. 보니까 오늘은 조금씩 종목 안에서의 편차가 있죠. 화요일에도 윗골이 달린 종목들 많았었는데요. 가온전선 하락, 그리고 변압기 쪽으로도 살짝의 약세. 그 가운데서 KBI 메탈 같은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비철금속, 구리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합니다. 이 안에서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요. 순환매로 볼까요? 아니면 이 AI 사이클에 훈풍 받았던 종목들 조금은 달라질지 하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구리나 전선 쪽, 변압기 쪽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했을 때 PR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할인이 아직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한 50%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선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제 구리 쪽 전기동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뭐 LS그룹주다라든지 아니면 해적 케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편입이 끝났죠. 그러면 네. 수급적인 이탈이 있는지를 좀 일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변압기 PPI 사이클을 본다라고 한다면 6년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작년과 비슷한 사이클로 보더라도 아직 4년의 룸이 남아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교체해야 될 변압기의 수와 그다음 AI가 붙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것 같은데 다만 이번 달 4월 PPI 데이터를 보시면 일부 조금 꺾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의 PR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피어 그룹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왔고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아직 PR 수준으로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산업적인 성장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 안에도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단이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뭐 산업적인 성장 기조는 아직도 멀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산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PPI에 따른 만약에 좀 투심의 변화가 일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조정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민감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목 안에서의 전략을 기민한 대응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구리 이쪽 살펴봤고요. 다음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주. 사실 시장이 매크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릴 때 실적 그리고 수출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달렸던 화장품주인데요. 오전에 반도체가 워낙 튀다 보니까 이쪽이 약했거든요. 그런데 아랫골이 달리면서 실리콘투 또 신고가 나오고요. 시간에도 좋았던 한국화장품, 이츠환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계속 연간으로 좋다라는 리포트 많이 나오던데 허반석 위원님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사야 될 종목들도 있고 보유자 영역 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발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신 종목들이 지금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일부 불쑥불쑥 차익 매물이 쏟아질 만한 구간까지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VT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슈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익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가자라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 실현한 현금을 가지고서 새로운 종목으로의 투자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늘 특히나 갭 상승한 지수 상승 출발에 이제부터 시작이야라고 올라타셨던 분들은 잠시 쉬어가는 숨고르기 구간을 결국에는 오늘 시초가에 매수했다. 그럼 숨고르기 기간 동안에 손실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그만한 담력과 그만한 전략을 가지고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관광객들 늘어났죠. 그리고 네. 카드 소비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명동, 홍대 입구, 강남역, 압구정동 순으로 카드 사용량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카드를 썼느냐 보니까 H&B 편지숍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주는 쪽,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헤어샵 그리고 메이크업샵 쪽으로 갑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에 돈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쉬어가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화장품주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나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네. 노랑풍선 쪽을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AS도 있는데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입니다. 두 분의 반전주로 지금 반격의 전략이 가능할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바로 여쭤보죠. 이수페타시스는 앞서 AS 들어봤고요. 오늘의 반전주 어디 있을까요? 네, 짧게 들어볼게요. 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AP 위성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이런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의 기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월말에 또 이제 항공청 개청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규 네. 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기존의 수주 잔고 흐름들 상당히 조금 좋은 상황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업군들 뭐 AI라든지 기타 부분들 자율주행 같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적에도 위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품 수요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회사
기업사들에서의 좀 이런 흐름들도 뭐 늦으면 하반기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이런 사업권들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58,500원 직전 고점 좀 돌파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있는 종목으로 주셨고요. 직고점 4월 말 58,000원 돌파, 58,500원 TP 기억하겠습니다. 세트랙 아이였고요. 허만석 위원님도 지금 4월 중순에 주셨던 오파스넷이 27%의 상승률을, 또 3월 말에 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 조금 전에 관심주 이야기하셨는데 40% 가깝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 AS와 함께 좀 전략을 들어볼 수 있을지요? 네, 오늘도 가져나온 종목이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아, 매매 제공량? 타이밍들을 보시면요. 3월 26일 날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추세상 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절반은 비중 축소,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올 때는 또 비중 축소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다시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프랑스 법인의 영업 정지 이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약 33%가량인데요. 고점 대비 주가의 하락은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의 가능성들을 엿보면서 우리가 매집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기업의 펀더멘털은 프랑스 쪽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긍정적이다. 매수가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소와한 악재다. 이제 6,000원까지 보자.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앞서 우리 허연님께서 잠깐 안내해 주셨는데 시간이랑 주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5시 30분 주식사관학교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황이 맞으면 수익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도 그다음 5월도 CPI 조정 모두 다 적중을 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요. 관심 종목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불안감 완화되면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5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터닝 포인트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허반석 MTNW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